새만금 하면 떠오르는 건 설계에서 완공까지 모두 우리 기술로 완공된 세계 최장 33.9km의 새만금 방조제. 하지만 떠오르는 건 방조제와 넓은 평야뿐? 아시아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새만금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 이철우 새만금 개발청장을 만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군산, 부안, 김제에 걸쳐 있는 간척지를 새만금이라고 합니다. 만경, 김제평야와 같은 옥토를 새롭게 일궈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런 새만금을 아시아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시아의 허브가 된 새만금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큰데요. 이철우 새만금 개발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새만금 개발청이 생긴 지가 벌써 5년이나 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일들을 쭉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개발 사업 하면은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인프라를 조성하고 용지를 매립하고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그 동서도로, 내부도로, 또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같은 인프라 확충을 착실하게 해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용지 매립과 관련해서는 그 공공주도 매립의 체계를 준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 개발 공사를 금년에 발족을 시켰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투자 유치를 추진을 쭉 해가지고 저희 청이 발족한 뒤로 65개사하고 5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이 새만금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다음에 새만금이 어디를 새만금이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은 잘 모르고 여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군산에서부터 부안까지 방조제로 막았습니다. 이게 방조제 길이가 33.9km로서 세계 최장입니다. 그 막은 방조제 안쪽으로 이제 간척을 하게 되는데 그 안쪽에 조성되는 간척지 그것을 새만금이라고 합니다. 의미로 따지면 새로운 만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새로운 되고, 만금이다. 만경 김제평야를 또 하나 조성한다 그런 의미로 조성을 했습니다만 요새 저희들이 해석을 하기로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 재물 이런 거를 창조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라는 의미로 새만금. 이제서 제가 이 귀에 쏙 들어오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부안부터 군산까지 딱 그 구간을 간척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면적의 광대함에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409평방킬로미터거든요. 정도 그렇게 말씀드리면 서울의 3분의 2 정도고요. 여의도 면적의 140배. 와, 140배나 되나요? 우선 그렇게 크군요. 광대한 면적, 이게 큰 첫 번째 장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중국하고 이제 거래를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렇죠. 경제적인 교역이나 이런 것이 중국의 주요 동해안에 있는 그 중국의 주요 도시들하고 거리가 가장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전쟁 기지로서 아주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는 가장 장점을 가지고 있다. 풍광이 아주 수려하고 풍광이 너무 훌륭합니다. 뛰어난 정말요.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어떤 일들을 이제 어떤 개발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떤 개발을 진행하실 건지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산업뿐만이 아니고 관광 그리고 국제 업무 이런 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 도시로 개발을 하자는 게 이제 기본적인 목표가 있고요. 우선 산업용지 쪽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좀 첨단 산업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산업들을 유치를 하자는 목표하에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업무 용지에는 그 명품 수변 도시라 그래가지고 약 200만 평의 친환경 첨단 도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무르고 즐기고 보고 갈 수 있는 관광 도시로 개발하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이 우리 입에 귀에 들리기 시작한 게 꽤 됐는데, 맞아요. 근데 그 동안에는 그렇게 큰 성과물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왜 그 동안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진행됐던가요? 지역 개발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라고 그럴까요? 지역에서 좀 의견이 갈렸습니다. 합의가 부족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개발이냐 보전이냐 이것에 관해서 합의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랬군요. 방조제 건설을 하는데 자그마치 19년이 걸렸습니다. 어휴. 네. 용지를 매립할 때 기본적인 방향이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해서 매립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었는데 아무래도 바다를 메워서 매립을 해서 그걸 분양을 한다. 이게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민간 자본 입장에서는 자본을 투자를 해도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를 주저하게 되고 그런 그렇군요. 것들이 개발이 늦어지게 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들었어요. 거기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셨다면서요. 그 새만금 사업은 어떤 비전을 담고 있는 건가요? 대통령께서 오셔서 그 선포하신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인데요. 새만금 지역을 태양광 그리고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을 해서 새만금 개발도 促진시키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자.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자. 그런 것이 그 비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세계적인 흐름에 보아서 지금 태양광 이 신재생 에너지가 사실은 대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어떻게 이제 추진을 하실 건지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새만금 안쪽에 2.8기가를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을 하고 새만금 바깥쪽에 약 1기가와트 정도의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한다라는 것이 발전 사업 부분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발전 사업과 관련된 연구 단지 또 관련 제조업 이런 것들을 함께 유치를 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라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사업의 개요입니다.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개발에 다시 재투자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발전 단지가 아니고 클러스터를 함께 조성함으로써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자 그런 데 취지가 있는 겁니다. 즉 발전 단지로 조성할 지역의 70% 이상이 현재는 수면으로 돼 있는 상태. 그래. 땅이 아니에요. 네. 원래 계획에는 이 새만금을 6가지 용도, 6가지 역할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정해놨었는데, 물론 거기에 최근 들어서 그 태양광이 이제 일정 부분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원래 추진하려고 하셨던 그 6가지 용도, 그 역할이라고 하면 조금 소개를 해 주시죠. 농업용지가 그래도 가장 많습니다. 당초에 방조제를 막을 때는 100% 농업용지로 조성한다는 게 목적이었는데, 농업용지를 3, 나머지 도시 산업용지는 복합도시용지로 7 이렇게 바꿨습니다. 글로벌 첨단 농업용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이 돼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이제 주로 저희 청에서 주관이 돼서 개발을 하는데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이 산업연구용지. 거기 한 40평방킬로미터 되는데요. 주로 4차 산업에 대비한 첨단 산업 그리고 전기 자동차 관련된 산업들, 식품 바이오 산업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관광 레저 용지. 그것이 한 37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 제목 그대로 관광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용지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서 복합 리조트 개발하는 신시 야매지구 개발 사업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관광 레저 용지 중에 약 600만 평 정도를 잼버리 용지, 잼버리 대회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대회 부지로 관광 레저 용지 600만 평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매립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제 업무용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약 한 40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거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 경제협력 용지 그리고 새만금 개발공사가 제1번 사업으로 추진할 그
선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변 도시를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약 200만 평 정도 되는 규모로 네. 2020년에 착공해서 네. 2024년까지 네. 기반을 다 닦을 예정으로 있는데요. 네. 신환경 수변 도시로 네. 그렇게 개발할 예정. 거기 가면 뭐를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관광 사업에 특히 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방조제가 세계 최장입니다. 오. 그리고 그 방조제 위를 네. 4차선 내지 6차선으로 차들이 쌩쌩 달릴 수 맞아요. 있게. 달려도 끝이 없어요. 드라이브 네. 코스로도 네. 좋겠네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네. 그 방탄소년단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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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했는데 아,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이것이 어디 아프리카 평원 또는 오. 아프리카 황무지에서 촬영한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고군산 군도라고 그래서 네. 아주 어디하고 바꿀 수 없을 정도의 빼어난 풍광이 있는 아. 와서 사람들이 보고 머물고 또 뭐 즐길 수 있게 네. 여러 가지 설비들을 계획하고 시설도 유치하고 아.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아직 있습니다. 네. 우리 차윤아 아나운서도 사실 한번 가봐야 됩니다. 제가 여행 정말 예. 좋아하는데 꼭 여기는 가봐야겠어요. 가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말로서는 뭐 설명이 안 되는 그 정도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산업연구용지 네네.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기업 유치를 좀 많이 이렇게 예, 좀 예. 서두른다고 그러셨는데 기업 입장에서 이 산업연구용지에 들어가면 뭐가 좋아지는지 예, 좀 예, 그걸 예. 자랑을 좀 해주시죠. 해외 기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세금 혜택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세를 50%를 추가로 2년간 더. 네. 한 7년 동안 세금 혜택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예, 굉장한 세금 혜택이 네, 그리고 그 정도는. 투자 비용의 약 30%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땅인데 기업 부지를 아주 그 시가의 1% 정도로 싸게 임대를 해드립니다. 최장 100년까지 네. 임대를 해드리고 이미 뭐 중국이랑 사업 교류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네, 네. 들었어요. 아, 그런가요? 이게 또 아시아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예.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그 지난 15년 6월인가 FTA가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네. FTA 체결이 되던 해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뭐냐면 한중 간의 산업협력단지를 조성을 해서 서로 교류도 하고 투자도 증진시키고 그런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자 이렇게 이제 MOU를 맺었는데 중국에서는 세 도시가 선정이 됐지만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새만금만 지정이 됐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긴 한데 새만금이 지정이 됐습니다. 금년에 실은 그 중국 측에서 새만금에 금년 8월하고 9월에 고기능성 단백분 제조하는 기업 하나하고 네. 그다음에 태양광 그 모듈 제조 및 수상 부유물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 제조하는 기업이 우리 새만금에 투자하겠다고 투자 MOU를 체결한 실적도 최근에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교류가 더 예, 더 네. 활발해질 것으로 네.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새만금이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예. 그런 좀 바람 같은 거 있으세요? 예.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2023년 정도가 되면 네. 제가 생각기에 도로, 고속도로, 그다음에 공항 예. 비롯한 주요 인프라들이 완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변 도시도 그렇죠. 거의 조성돼서 모습을 드러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개발을 담당할 새만금 개발공사도 나름대로의 틀을 완벽한 그 기업 운영 틀을 갖추고 잘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새만금이 제대로 잘 돌아가는 모습을 2023년 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보물의 땅 새만금을 잘 좀 갖고 달라고 제가 정말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